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행비서 유 씨의 USB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조금 전 오후 2시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검찰이 이번에 샤넬백 교환 당시 동행했던 인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인물에 특히 좀 주목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샤넬백을 교환하러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와 함께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요. 그램 21의 대표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그램 21g, 이 21g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좀 익숙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1g은 이 대통령 관저 이 공사 계약을 그러니까 수의 계약으로 다른 별도의 입찰이나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단독으로 임의적으로 계약 당사자로 선택이 되었어서 한 차례 이미 논란이 되었던 바가 있는데요. 네. 이 21g의 대표 아내와 이 샤넬백을 교환하러 갈 때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 씨가 함께 간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1g 대표 아내 이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확보되고 있지 못하는 이 샤넬백의 실물, 그 가방 자체가 지금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와 함께 갔는가 이에 대해서 수행비서 측에서는 이 21g의 대표 아내가 샤넬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VIP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교환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기 위해 동행한 예.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김건희 여사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간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21g 대표 이 자택에도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 씨가 말한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영장까지 발부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연계성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검찰 측에서는 현재 전성배 씨가 하고 있는 주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씨가 하고 있는 주장의 신빙성이 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보자면 통일교 간부로부터 샤넬백을 전성배 씨가 전달을 받았고 이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에게 좀 더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가방으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교환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환된 가방을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다시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는데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이 가방을 분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들 과정,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이 동문, 대학원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 21g 대표의 그 부인과 함께 이 샤넬백을 교환한 부분이라던가 굳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전성배 씨의 부탁을 받아서 직접 가방을 교환하러 갔는데 이 전 과정을 김건희 여사가 몰랐다는 부분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어떤 연관고리, 즉 김건희 여사가 실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은 바가 있다면 이 청탁의 내용이 실제로 전달된 것은 아닌지 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이 의혹을 좀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단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샤넬백이 어디 있는지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가방 실물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렇죠.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21g 대표 부인의 자택에서도 이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물을 꼭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당 가방에 어떤 이 고유한 그 넘버, 시리얼 넘버 등을 확보해서 추적 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실물이 없다고 해서 이 자체, 이 범죄 혐의점 자체가 소명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해당 가방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수사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건의 재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강력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가방 자체, 이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현재 누가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누가 그 가방을 그럼 그곳에 전달했는지 예. 어디에 전달하고 했는지를 또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끝까지 이 가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혐의점을 입증했다면 범죄 혐의는 입증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수사기관은 이 실물, 가방 자체를 확보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건 검찰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도 21g 측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산경찰서도 21g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고 대표 김 씨를 이제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경찰까지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 경찰에서는 이 21g 대표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서 어떤 이 21g이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감사원의 이 조사에 따랐어도 계약도 하기 전에 이미 공사에 어떤 착수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다면 계약이 없는데도 공사에 참여를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건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리고 어떤 무자격 업체들에게 21g이 다시 하도급을 맡긴 정황 이런 부분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조금 더 결과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21g은 또 김 여사가 운영한 그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또 21g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에서 만약에 특혜를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될 경우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한남동 관저 공사를 할 때 굉장히 큰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체, 이 21g이 내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사실상 이 21g 업체에게 이 공사를 의뢰하기 위한 상황들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이 21g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대화학원 동문 관계라는 점, 그리고 이 21g이라는 업체가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사로 참여했던 점, 이런 부분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통해서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낸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1g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와도 오랜 인연이 있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혐의점들 가운데서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사실상 내정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이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저희가 앞서도 뉴스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USB에서 나온 공인 인증서인데 검찰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유 씨의 USB를 확보를 했고 여기에 이제 김 여사의 공인 인증서가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USB 의혹을 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좀 키가 될까요? 이 USB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공동 인증서, 공인 인증서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인데 이 공인 인증서라는 것은 어떤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예. 적어도 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 비서가 정말 지근해서 보좌를 하면서 상당 부분 업무를 본인의 일처럼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해왔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이 USB만으로 어떤 이 전체의 상황, 이 샤넬백을 수수하고 어떤 알선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수행비서와 김건희 여사의 그런 밀접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수행비서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일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김건희 여사가
모를 리 없었다라는 부분에 어떤 간접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능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USB뿐만 아니라 노트북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포렌식 작업이라던가 어떤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정이라던가 스케줄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까지 그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모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헌재 소식인데요. 조금 전 2시에 심판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헌법 소원을 낸 건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입니다. 과거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건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이 헌법 소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곧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안은 이 여객 자동차 운수업법에 따라서 택시기사, 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어떤 그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특히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서 유죄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네.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기존에 이미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 자격을 박탈하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요 2024년 2월 이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이 성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택시 운전의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한편 이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부산광역시가 자격 취소를 한 거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앞서 살펴봤던 이 여객 자동차 운수업법에 예. 보면은 예.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취득한 자격조차도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특정 범죄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도 이런 택시 면허를 자격을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판단이 내려졌던 바도 있거든요. 예. 이와 관련된 이 지자체장의 이 면허를 박탈하는 자격 취소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택시라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공공 어떤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예. 이루어진 그런 입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가 자격을 취소한 것은 일단 이 여객 자동차 운수업법에 따른 근거에 따른 처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택시 기사가 이제 그 헌법 소원 이전에도 다양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다 수용이 안 됐는데 부산시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도 제기했었고 소송 중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제청 이것도 신청했잖아요. 이것도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기각 배경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면허, 이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자 이 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객 자동차 운수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내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이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헌법재판소에 올리지 않고 바로 기각을 했던 것이죠. 이 위헌법률 심판 신청이 기각이 되자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당사자가 이것이 위헌 여부를 다퉈보겠다. 이렇게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택시기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입법 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금지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헌재 판단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헌재 판단을 좌우할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최근에 있었던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더라도 이 택시의 공공적인 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택시라는 것이 대중교통이 운행 시간이 종료된 이후, 그러니까 야간에는 사실상 시민들의 어떤 이동을 도와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결국 지금 충돌되는 그런 지점은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괄적으로 적어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심지어 이미 취득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어떤 과잉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도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 측면이 그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비교 형량하는 과정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거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과연 과도하게 지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데 사실상 합헌 취지로서 결정을 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네, 택시기사 자격 취소의 위헌 여부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또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택시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플랫폼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한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먼저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배경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정위가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예. 이 공정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접수가 된 그 이용권에 대해서는 어떤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이 카카오 가맹 택시에 대해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탑승을 하게 된 승객에 대한 요금 그리고 타 플랫폼을 이용해서 승객을 태운 경우 이 경우의 수들을 가리지 않고 전체 매출을 근거로 해서 그것의 20%를 수수료로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 부분이 과도하게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지금 카카오 이용하고 있는 이 기사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며 이 카카오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택시를 승차한 고객들이나 아니면 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받는 것이 과도하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결국 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공정위가 이렇게 제재에 나서자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중에서 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가맹택시가 플랫폼을 통해서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왔다. 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점은 그럼 향후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측의 논리는 이제 승객을 태우는 과정은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예. 있고 플랫폼을 아예 이용하지 않고 승객이 자발적으로 그 택시를 불러서 승차를 그렇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 모든 경우를 가리지 않고 카카오 측에서는 이른바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탈 패키지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이용료, 수수료에는 이 콜 중개, 그러니까 승객을 중개하는 요금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광고나 홍보, 그 외의 인프라 등을 모두 포함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승객을 배차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받는 것이 문제가 없고 예. 오히려 이런 방식이 승객을 골라받는 그런 택시의 영업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향방도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이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